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는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는 똑똑하다. 그렇지만 그걸 재단한다던가 판단한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재를 로 만들기. 이게 바로 영재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수학과의 송영인 교수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학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영재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영재 교육 혹은 또 일반 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왔고,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영재는 기본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아이, 재능이 뛰어난 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재능이면 영재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기관이 상위 2% 정도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 정도의 학생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상위 2% 이내 혹은 지능검사 130점 이상이면 영재다 인정하면 되겠고요. 또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아닌가 궁금하다, 영재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사실 지능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재성 가진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과제 집착력이 강하고 암기력이 좋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확실히 영재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말하고 사고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관찰하고 하기도 하고, 특히 수를 가르칠 때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수라는 것이 있고, 수라는 것이 순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물건의 개수를 세고 나중에 그걸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위적인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큰 개념을 배우고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실은 잘 따져보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묶음으로써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한 40개월에서 50개월 정도 사이에서 수리적인 능력을 좀 보인다면 영재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도 되겠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겠죠. 그것은 뭐 공부뿐이 아니라 운동 능력, 음악성, 여러 가지 재능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재단한다던가 판단한다던가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고요. 분명히 재능의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주어진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 아이의 잘하는 점을 더 개발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사실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재능만 이제 쳐다보게 되면, 얘는 뭐 너무 재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뭘 잘할 수 있어, 아니면 얘는 재능이 없으니까 뭘 못해, 이런 식으로 미리 재단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필요하지만 재능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소양을 길러주면 좋은지, 우리 아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하면서 재능의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요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재능이 어떤 것인가와 무관하게 자라면서 여러 가지 보고 배우고 느낀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나중에 능력을 발휘할 때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부모님들이 조금 차분하시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분들의 자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바로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부뿐 아니라 뭐든지 재능이 있더라도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는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는 똑똑하다, 이것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재교육 관련해서 아니면 일반 학생들의 교육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똑똑한 아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재라는 말은 똑똑한 아이다, 즉 재능이 뛰어난 아이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주로 수재라는 말을 씁니다. 수재.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재를 수재로 만들기. 이게 바로 영재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재라고 하면 학업 성취가 좋은
좋은 사람, 그걸 수재 혹은 인재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영재는 재능이 뛰어나는 아이. 영재라고 해서 반드시 수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재를 수재로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과 역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다, 이런 식의 등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똑똑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머리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학업 성취가 좋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똑똑한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을 일치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영재교육 전문가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 안에는 뭔가 언어적인 영재, 수학적인 영재 이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사실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중학생들 경우,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과목을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수학은 잘하는데 문과적인 과목은 잘 못하던가 하는 학생들이 보이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사회적으로 통념상 수학 잘하는 애는 다른 수학머리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건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십중팔구 수학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뭔가 수학에서 나는 경쟁에서 밀려났어.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런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긴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왜 그런가 하면은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어떤 문제를 푸는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나는 저걸 못해.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가 봐. 아니면 어떤 때는 수학을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아주 찐한 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있지 재능의 문제에 있지는 않다. 결국은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금방금방 수준 차이가 드러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 하는 자기 최면에 빠져서 수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명제성이 뛰어날수록 아이들이 지나치게 한두 군데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든가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아서 부모님들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재능이 좋으니 우리 아이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행동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아이가 진짜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면 언젠가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공부도 다 때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공부 잘하게 되거나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운동선수나 아니면 이제 음악가를 키우는 과정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훌륭한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살 때, 6살, 7살 때 뭐를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으니 여유를 가지시라 하는 게 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끈기라든가 참을성, 남의 말을 잘 듣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정서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서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선행학습, 월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들은 아, 빨리빨리 고등학교 보내고 빨리빨리 대학을 보내야 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아마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정도 월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나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수학의 경우에 학원 강사들이 가장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꾸 선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간 학습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약간 이제 단계별로 배우다 보니까 앞으로 배울 걸 미리 배우면 점수를 받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부작용이 많죠. 왜냐하면 그 연령대 아니면 그 학년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학년이 가다 보면 갑자기 빵꾸가 나고 다시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선행이 자꾸 너무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다 그 학년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인데 이걸 자꾸 앞서 나가면 분명히 심화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결국 나중에 펑크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다 이제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영재라고 해도 10살짜리를 대학에 보낸다든가 7살짜리를 대학에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 대학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을지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월반하면 좋다. 특히 이제 월반도 예를 들어서 뭐 과학영재학교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갈 수 있고 2학년 마치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재학교에서는 꼭 중3 학생들만 받지 않고 중2, 중1 학생들도 받는데 그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 아이는 받을만 하다 하면 뭐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웬만큼 잘하면 월반을 해야 된다, 웬만큼 잘하면 초등학교 일찍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과제 집착력이 높고 호기심이 많고 또 이제 암기력이 좋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똑똑한 아이들의 특성이 얘가 10세가 넘어가고 15세가 되고 심지어 20세가 되면 그 특성은 좀 바뀌겠죠.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5세, 6세, 7세에 아주 똑똑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지능검사는 받아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부모님들도 사실 얘가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점도 있고요. 또 얘가 이제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지나치게 이제 산만하다든가 아니면 집중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는 걸 하지 못한다든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지능검사를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의 학생에게 얘가 얼만큼의 영재인지를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끈기, 참을성, 집중력, 남의 말 잘 듣기,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다 공부 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학습하는데 가장 좋은 학습 동기, 중요한 학습 동기는 실은 경쟁심이거든요. 경쟁심이라는 것이 꼭 남들보다 점수를 높이 받는다, 이기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다 경쟁심에 속하는 것인데요. 경쟁심이 가장 좋은 학습 동기인데 경쟁심도 좋은, 말하자면 긍정적인 경쟁심이어야 되겠죠. 남들에게 졌다고 해서 남들을 질투하고 나는 포기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경쟁심을 말하는데요. 나쁜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좋은 경쟁심을 이끄는 어떤 마음의 핵심은 결국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남들을 인정하고 또 남들이 가르쳐줄 때 그걸 경청을 하고 또 내가 뭔가 자기가 노력하기 위해서 끈기를 발휘하고 또 내가 뭔가 남들에게 졌다고 해서 심한 충격을 받지 않고 또 심한 충격을 받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심적 동기가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는 쪽으로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하는 습관을 잘 기르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독서를 가장 우선시하고 집중했는데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실 주변에서 유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걸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도서관에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서점에 자주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 자신이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본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의 핵심은 머리가 얼만큼 좋은과 무관하게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꼭 영재들에게만 통하는 얘기, 보통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주고 또 아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길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또 전문가로 간다면 그 이상의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의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 공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아이의 학업에 대한 정서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얼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학업을 하는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얼만큼 남의 의견을 혹은 남의 가르침을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아이들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